김포시와 인하대가 풍무 역세권에 메디컬 캠퍼스를 조성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은 지 6개월 만인데 두 기관은 캠퍼스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부천 지역 원도심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겉모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공공지원 이후에도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시가 효성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완충 녹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명백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많습니다. 쏟아지는 입주 물량에 지역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와 인하대가 김포 풍무역세권에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업무 협약까지 맺었지만 현실화를 두고는 말이 많았는데요. 네, 두 기관은 후속 협약을 맺고 캠퍼스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와 인하대가 공식 석상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인하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업무 협약에 이은 후속 협약입니다. 양측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같습니다. 인하대와 인하대병원이 인천 지역을 넘어서 경기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최대 거점 상급병원으로 키워나가고 이번 합의각서에는 구체적인 협력 사항이 담겼습니다. 먼저 김포시는 캠퍼스 건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합니다.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 안에 있는 대학 용지 9만 제곱미터는 인하대 측의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합니다. 인하대학교는 이곳에 시민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병원을 건립합니다. 교육시설인 보건전문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도 세웁니다. 인하대 측은 올해 계획을 수립해 내년 행정 절차를 거치면 2024년에는 캠퍼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 부속병원 건립뿐만 아니라 저희가 캠퍼스 기능들과 그다음에 김포시를 위해서 산학협력 및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사업에 대한 제안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차질없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현실 가능성을 두고 수차례 논란을 겪었던 김포 지역 내 대학병원 유치 계획. 양측은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인하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14일 0시 기준 3,578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지난 12일 5,0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 이틀 만에 3,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부평에서 716명, 계양에서 338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경기도는 전날보다 1,199명 감소한 15,875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역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943명, 김포가 728명 신규 감염됐습니다.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생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대상을 기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330만 명이던 자가 진단 키트 검사 대상자는 692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이달 등교하는 학생에게도 키트를 배포하고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은 다음 달부터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에 접어든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없게 되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국 또 편의점에서 이 검사 도구를 한 사람당 5개까지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온라인에서 비싸게 파는 곳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시행하게 된 조치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는 면봉을 양쪽 코 안에 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검체 추출액에 넣어서 섞은 뒤에 서너 방울 정도 테스트기에 떨어뜨려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검사기에 C와 T 중에서 C에만 줄이 나타나면 음성이고요. 두 군데에 다 줄이 보이면 양성입니다.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선별진료소에서 이 PCR 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천 소사본동 지역에서 5년을 이어왔던 도시재생 사업이 드디어 지난해 완료됐습니다. 이어 올해에도 부천 지역 곳곳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진 과정에서 겉모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지원 이후에도 홀로 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2년 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부천 심곡본동. 18만 제곱미터 면적의 주차난 개선과 주민복지시설 등 근린형 10개 사업을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비는 230억 원이 넘습니다. 내년 사업 종료를 앞둔 이 지역은 도로 포장 등 동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하나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 기업이나 주민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막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선호도가 되게 좋아서 참여율도 되게 많아요.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설립이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올 건지 좀 주민들하고 계속 교육하면서 의논하고 있거든요. 올해 부천 지역의 크고 작은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춘희와 원미 지역, 심곡본동 등을 포함해 모두 7곳입니다. 짧게는 4년에서 최장 7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 해야 되는데 사업 성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되도록 물리적 공간 활성화하고 마을 브랜드 홍보, 세 번째로 인력자원 관리를 추진하여 일단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계획도 관건으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해 도시재생을 먼저 마친 소사본동 지역도 또 다른 사업 확장에 한창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 투입된 예산만 모두 100억 원. 그 결과 문학산책길이 생기는 등 도심 곳곳이 변화했고 낡았던 동네 환경은 한층 개선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른바 소새마을 기획단이 국토부 승인과 함께 활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역사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수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사실상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셈입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데 사실 사업이 끝나서 3년 후, 5년 후에 모범적인 사례는 굉장히 적은 게 이게 현실입니다. 당시 공공자원이 일회적으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쓰여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역량, 민간 협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천에서만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도시재생이 사업 종료에서 멈추지 않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 관심과 노력이 꾸준히 뒤따라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는 모든 지역이 안고 있는 숙제죠. 네. 부천 지역 사회가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시 재생에 참여하는 만큼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부동산 시장 그 어느 지역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올해 역시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올해 인천 지역의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인천 지역에는 꽤 많은 입주 물량이 예고돼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전세 물량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송효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7,907가구, 지난해 19,258가구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부산과 서울보다도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19,600여 가구이며 부평이 8,500여 가구, 중구 4,400여 가구 순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등이 있어 얼마나 전세 물량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천의 경우 다소 하락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지난 10일 기준으로 0.02%가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2019년 7월 넷째 주 이후 132주 만인 2월 초부터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대통령 선거 변수가 겹친 데다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우려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이 전세 시장은 갱신 계약과 대출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계약 만기가 임박해 가격을 내린 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추세 전환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인천. 전세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완충녹지와 초등학교 조성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는 명백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에 사업계획 변경안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녹색연합이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지금 그동안 도시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해서 각종 특혜 논란이 휩싸였던 사업이었는데요. 2020년 5월 이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하기로 했는데 이번 변경 계획에는 완충 녹지를 준주거 용지로 변경을 하고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라는 시도가 비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그동안 세대수를 대폭 확대해 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2011년도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에 계획 인구가 3,200세대 정도였지만 이후에 800세대를 일린 3,900 거의 4,000세대로 지난 2020년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인구 밀도가 234명으로 인천 지역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서 가장 높은 건데요. 이런 사업들로 봤을 때는 개발 이익 환수가 없고 수익성 확대에 급급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가 효성도시 개발 사업의 세대수를 대폭 늘려준 경위에 대해서 좀 공개하고 그리고 공원 부지를 시가와 예정 용지로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누락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완충 녹지와 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라.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인천시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언론 보도 인터뷰를 좀 봤었는데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해소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를 인천 최대로 하면서까지 세대수를 대폭 늘리게 된 경위를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로 인한 개발 이익 환수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과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의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인천녹색연합의 효성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헬로티비에 전해왔는데요. 인천시는 먼저 학교 용지 폐지에 대해서 개발 사업으로 유발되는 초등학생의 배치 계획 등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검토한 사항이라며 시교육청의 검토 의견에 따라 학교 용지를 폐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완충 녹지 폐지에 대해선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계양구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기존 준주거 용지 위치에 연결 녹지를 확충하고 공원 용지를 추가 확보해서 녹지 비율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 환수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청으로 무상 귀속에 환수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